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사건 번호입니다. 대법원 93-17324호 판결입니다. 그 내용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2013년하고도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이니까 90년대 초반 같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이제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냐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했대요. 근데 그 낙찰자하고요, 전 소유자, 즉 경매 진행 당시에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이걸 가지고 아마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그러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 낙찰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그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 받았잖냐. 근데 당신이 못 갚으니까 내가 대신 갚았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갚은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나한테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뭐다? 야, 낙찰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 이제 개정법에 의하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제3항에 의하면은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그런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원문을 말이죠, 직접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판결 내용이거든요. 자, 대법원 이제 1993년도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아마 사건은 1990년대 초반으로 이제, 그죠? 90년도나 아니면 91년도쯤에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잠깐 내려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고인데 낙찰자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요 원문은 제가 카페에다 그대로 실어 놓겠습니다.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낙찰자에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갚았단 말이지. 갚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 소유자, 원고가 낙찰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는 뭐다? 낙찰자에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부담한 그 금액을 반환해줘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밑에 보니까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재 제3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건 한 20년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꽁창꽁창 싸움을 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할 그런 건덕지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아놓자 이겁니다. 뭐냐면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근거 법은 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몇 조냐, 3조 몇 항이요, 3항 3땡입니다. 3조 3항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 낙찰자는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법 조문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양수인 해가지고요,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잖아요. 제3조 제3항입니다. 주택 양수인입니다. 임대인이 뭡니까? 전소유자예요. 전소유자. 임대인은 소유자란 말이죠.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니까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도 승계했잖아요. 그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따른다? 항상 의무가 따라옵니다. 얘들 한 세트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라온다. 그 의무는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을 내가 산다 하더라 그러면요, 임차인들의 보증 금액은 집을 사는 사람이 끌어안고 삽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체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주택인데,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아이고 임차인들 보증금액이 5억이더라. 5억. 그러면 여기서 5억을 빼요. 뺀 나머지 5억 이 금액을 매도자, 집을 파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5억이라는 임차 보증금액은 뭐다? 여기 나왔잖아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러니까 의무가 뭡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 권리 및 의무까지도 이렇게 승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양수인하니까 양수인하면 이게 낙찰자 이렇게 보시고 또 참고를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입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나와 있는데요. 요 법조문도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락가락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임차권이 뭡니까?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임차 주택에 대해서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대요. 죽는데요. 임차권은 죽어요. 근데 여기서 다만 우리는 항상 이게 단서 조항 아닙니까?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뭐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뭡니까?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건 뭐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하니까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만 딸랑 해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입니다. 그 경매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사건이고요. 2011 타경에 3430호 임의 경매 사건이고 금번 4차 매각 기일이네요. 차수가 좀 상당하네요. 그죠? 2013년 8월 1일입니다. 해서 1억 240만원의 이제 최저 매각 금액으로 이제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되는데 전체 보기로 잠깐 눌러서 보게 되면요. 보시니까 3차 매각 기일 날 이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해가지고요. 1억 3,555만원 써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자고. 1차 감정가 2억인데 말이지 68%지 않습니까? 1억 3,550 같으면 잘 쓴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층수도 보니까 14층 중에서 8층이에요. 그럼 괜찮습니다. 14층 중에서 8층이니까 괜찮단 말이죠.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대금 납부를 안 했을까? 그럼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은 이 날짜에 본인이 입찰한 그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2,800이니까 이 금액의 10%는 얼마입니까? 1,280만 원. 소 한 3마리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1280만원, 날라간 거야. 야, 이게 이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경매 물건 딱 째려봤다고 완전히 내가 눈탱이, 밤탱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왕 있습니다. 못 믿어오시면요, 여러분들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재경매, 재매각 나온 물건 있잖아요. 그거 보시라니까. 그거 보시게 되면은 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입찰보증금 10%를 포기한 뭔가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보죠. 밑으로 내려 보입시다.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유모씨라는 양반이 전입신고 돼 있는데 대항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2006년도 8월 7일 날 전입신고 했잖아요. 2006년도 8월 7일인데 보니까 이분은 2010년도 8월 13일 날 해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같은 날짜에 따닥 해서 저당권 설정해 버렸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경매를 붙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멸 기준 권리인 2010년도 8월 13일자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도 2011년도 9월 7일 날 받아버렸네요. 우와, 이렇게 경매 기입 등기가 2011년도 8월 5일이죠. 8월 5일 이후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흘려버렸다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저당권자 말이죠. 저당권자 1순위 저당권 청구 채권액이 9,7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2순위, 3순위 개인 저당권이 있고 압류도 돼 있는데 보니까 이 금액만 하더라도 9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채권 최고액이. 자, 그러면 배당 순위로 접근한다더라 하게 되면요. 건저당권 여기 1등입니다.
여기 2등이에요. 여기 3등이에요. 이 사람 4등입니다. 4등. 근데 대학력은 있네. 예. 4,763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듯이 보니까 이 물건 내가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유효정이란 분이 자기 전세 보증금 4,760만 원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낙찰자인 내가 이걸 물어줘야 된다는 거, 인수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유효정 이 사람한테 반환해준 4,763만 원 여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한성년 씨가 어떻게 보면 전소유자거든요. 또 이제 나아가서 보니까 사실은 유효정 씨는 보면 한성년 씨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한성년 씨 이 소유권 이전 날짜가 201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효정 씨 전입 날짜 200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로 지금 뭐다? 한성년 씨보다 그 전 소유자 금광건업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4,763만 원 돌리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조 제3조 몇 항 제3항에 의하면은 주택 양수인은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가 뭐라고 그랬죠? 지위는 뭐다?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의무 중에서 보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도 네가 승계한단 말이야. 근데 왜 너 자꾸 전소유자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현재 이 판결 내용은요 기본 ABC이지 않습니까? 기본 ABC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본 방송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